안과 의사의 히라마치입니다. 오늘은 녹내장의 사람으로 안압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치료법의 여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안압이 높거나 안압이 낮음으로써 치료 방침은 미묘하게 다른 곳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에 대해 알 수 있으므로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2024년 7월에 아프서말러지라고 하는 연구 논문의 잡지가 있어 그 1366만 1376페이지에 실려있는 연구 논문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상 안압 즉 안압이 낮은 사람과 안압이 높아진 사람으로 치료법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연구 논문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146안 중 559안의 SLT, 소위 레이저로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하고 587안의 약물 치료 즉 약으로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녹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 실명원인 제1이라고도 말해지고 있습니다만 안압 즉 눈의 경도를 원인으로서 신경이 데미지를 받습니다. 신경이 손상을 입고 시야가 부족해지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안압은 정상 범위 내라도 낮은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 낮을수록 기분은 좋다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수술로 너무 낮아버린 적은 있지만 안약 레이저로 너무 낮아버리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안약 레이저 등으로 만들어진 범위는 이미 낮아질 만큼 낮추어도 좋다고 생각해 주세요. 일단 안압의 정상이 1020mmHg 정도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mmHg 이상이 정상 이상이기 때문에 잘 광의의 개방 구석각 녹내장 POAG라고 합니다. 한편 NTGNORMAL 텐션 글로코머라고 하며 정상 범위 내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이른바 녹내장 치료의 기본 방침으로서는 모두 안압을 낮추는 것이므로 안약을 하거나 레이저를 하거나 수술을 한다는 이 기본 방침의 차이는 없어요. 단지 효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례를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 되어온다. 거기서 베이스라인이 22.5mmHg 이상, 즉 안압이 정상이 1020mmHg이지만 한층 더 넘어 22.5mmHg를 넘는 사람은 안약과 레이저를 비교하면 레이저 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 결과로 알았습니다. 한편 안압이 17.5mmHg보다 낮은 사람의 경우는 안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17.5mmHg와 22.5mmHg 사이는 말하면 그다지 변하지 않는다. 토탈로 보면 어떨까? 즉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모두 뒤집어 보면 레이저도 눈약도 거의 함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기울이면 효과는 거의 함께이지만 안압이 상당히 높은 사람은 레이저가 효과적이고 안압이 낮은 사람은 안약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그렇다고 이 논문 보고 생각했어요. 현실에 진료하고 있어 이것은 느끼는 곳입니다. 특히 안압이 높은 사람에 대한 레이저의 효과는 상당히 나오기 쉽습니다. 한편 안압이 예를 들어 1215mmHg 정도의 사람은 조금 내려가기 어렵다고 느낀다. 매우 감각이지만 감각으로서 있다. 한편 안압이 2426mmHg나 경우에 따라서는 30mmHg 정도로 레이저 치료를 하여 20mmHg 정도가 된다는 경우가 있다. 10mmHg 정도 내려가게 된다. 24mmHg로 레이저를 해 1617mmHg가 되었다는 것이 전혀 있다. 즉 레이저는 안압을 상당히 대폭 낮추기 쉽고 단지 한편으로 15mmHg의 사람의 안압을 대폭 낮추는 효과는 없다. 안약으로 말하면 일제만이라고 조금 힘들지만 1415mmHg의 사람을 10mmHg까지 낮추는 것이 상당히 있다. 하지만 레이저로 15mmHg의 사람을 10mmHg까지 안압을 낮추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것 정말 실감이 있기 때문에 납득감이 있다. 그렇다면 왜 안압이 높은 사람은 레이저 쪽이 효과가 쉽고 안압이 낮은 사람은 안약이 효능하기 쉬운가 하면 안압이 높다는 것은 유출 저항이 높다고 합니다. 유출 저항이란 무엇인가 하면 눈 뒤쪽에서 물이 나와 검은 눈에 영양이 흐른다는 일련의 사이클이지만 그 배수의 흐름을 멈추는 것은 유출 저항 즉 흐름을 억제하는 힘이라는 것이 안압은 높은 사람이 강하다. 그러므로 눈에 물이 쌓여 정상보다 압력이 높아져 버린다. 그것은 이 배수가 나쁘기 때문에 거기에 구멍을 뚫는다거나 실제로 구멍을 뚫는 것은 아니지만 그 흐름을 좋아하는 레이저를 함으로써 흐름이 좋아집니다. 그러므로 안압을 낮추기 쉽다. 한편 안압이 낮은 사람은 원래 유출 저항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정상입니다. 하지만 더 흘리고 싶은 경우 요점은 배수구에 종이라든지 쓰레기가 막혀 있으면
그것을 취하면 몹시 흐르기 쉬워집니다. 그렇지만 배수구가 보통으로 흐르고 있을 때 그 망을 취했다고 해서 그렇게 흐르는가 하면 다소는 흐르지만 굉장히 흐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보다는 다른 경로로 안압을 낮추는 것이 내려간다. 예를 들면 프로스타노이드계의 라타노프로스트라든지 트라보프로스트라든지 비마토프로스트 등을 사용했을 때는 포도막 공막 유출로라고 해 본래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부터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안압이 정상 범위의 사람이라도 낮추기 쉽죠. 또 방수 생산 억제라고 하고 물이 나오는 것을 억제하는 약이라면 정상의 흐름이라고 해도 억제하기 위해 안압을 낮추기 쉬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상 범위의 사람은 일단 안압을 낮추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원래 정상적인 숫자이므로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에 손을 가하여 안압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 한편으로도 물론 녹내장 수술로 구멍을 뚫는 것은 전혀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안압은 어느 쪽이라도 내리기 쉽습니다. 한편으로 소위 레이저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을 좋게 하면 안압이 높은 사람이 매우 효과가 나기 쉽고 낮은 사람이 조금 효과가 나기 어렵다. 그럼 안압을 높이는 사람에게 안약은 의미가 없고 안압이 낮은 사람에게 레이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대적으로 어느 쪽인가라고 하면 안약이 안압이 낮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 안압이 높은 사람은 레이저가 효과가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세계에서는 레이저가 상당히 메인 치료가 되고 있다는 것. 나도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있고 아마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말하는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일본인이라고 할까 아시아의 사람은 어느 쪽인가 하면 안압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사용하는 우위성이 높다. 한편으로 다른 나라의 사람, 미국이나 러시아 등을 포함한 사람이라고 안압이 높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흐름을 좋게 하는 방법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다. 레이저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입니다. 물론 의료 경제적인 돈 문제라도 레이저가 좋다는 것도 있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안압이라는 소인이 매우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이런 것도 나왔기 때문에 매우 말하기 쉬웠지만 이것은 우리의 실감으로 역시 있습니다. 환자에게 이것을 들었을 때 연구 논문이 있으니까 나도 이런 일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었을 무렵은 어쩐지 레이저 쪽이 좋은 생각이 든다 뭔가 내릴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뭔가 눈약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매우 모호하다. 왜냐하면 이런 논문이 있으면 소개할 수 있는데 논문이 없다고 왜인가라고 해도 안압이 높기 때문에 레이저를 치는 것이 대폭 안압이 떨어질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이것은 이번 레이저와 안약뿐만 아니라 안약의 종류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약도 그 종류에 따라 이런 사람이 안압 내리기 쉽다든가 이런 사람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상당히 있거나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파간이라는 안약에 알레르기가 나왔다고 되었을 경우 ROCK 억제제라고 해서 전부 다 안압을 낮추는 약이지만 이것을 사용하면 나름대로 알레르기가 나기 쉽다는 감각은 있다. 그런 통계는 별로 없지만 감각으로는 있다. 그 밖에는 조합적으로 이 약이 안 되었을 경우 이쪽에 약도 안 되는 일이 많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타입의 사람은 이외로 레이저로 안압이 침착하기 쉽다고 하는 일도 있다. 예를 들면 색소 녹내장이라든가 낙파 녹내장이라고 하는 타입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굉장히 안압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굉장히 하기 쉬운 타입이지만 한편으로 레이저 치료는 상당히 효과적이거나 합니다. 효과적이지만 그 대신 바로 효과가 끊기기 쉬운 곳도 있다는 감각도 있다. 그러므로 물론 의료는 기본적으로 과학입니다. 즉 증거에 근거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이 좋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경험과 감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머리의 한쪽 구석에 넣어주실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눈약이나 레이저의 경우는 의사의 기량이나 기술이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레이저의 잘못은 그렇게 없어요. 반면에 수술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이 수술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더 자세한 사람이라면. 하지만 그 요구보다는 이쪽이 효과가 느껴진다는 의사의 감각도 의외로 만만치 않아요. 그것의 언어화는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강도 근시에서 형태에 따라 여과포는 조금 만들기 어려운 조금 사시 기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화는 할 수 있지만 감각적인 것도 정직하게 말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 당신에게 희망이 없다면 가능하다면 의사의 치료 방침의 수술을 적극적으로 받게 된 쪽이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집이 있거나 이런 희망은 제대로 상담해야 하지만 그런 감각은 불행히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모두 가시화할 수 있으면 좋지만 불행히도 전부는 가시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가시화한 것은 여러분에게 전해옵니다. 게다가 각각의 의사의 경험이라든지 기량이라든지에 들러오는 부분은 있다는 것은 조금 머리에 넣어주실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녹내장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질병의 현실을 새로운 논문을 사용하여 이번에도 2024년 논문이지만 다양한 정보를 날마다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꼭 채널 등록뿐만 아니라 벨마크 같은 것이 있으므로 그것을 해두면 놓치기 어려우므로 꼭 해두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